61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 전문. 재판 규범으로서 위헌 법률 심사의 기준이 되는 헌법 규범이기도 하다. 맞는 질문. 자, 이게 뭐예요? 헌법 전문에 위배되면은 위헌으로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뭐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 정당 초청 후보자에 의한 별도 정당 연설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 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해서 헌법 전문에 반해서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 규범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 전문에는 기본 원리가 담겨 있으며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최고의 가치 규범, 재판 규범도 되고 헌법 전문은 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됐다. 자, 다시 5, 7, 8, 9 헌법 전문 5, 7, 8, 9 5, 7, 8, 9 헌법 전문이 개정된 건 5, 7, 8, 9 5, 7, 8, 9 5차 30 7차 40 8차 50 그러니까 50 9차 60 자, 5, 7, 8, 9 30하고 40, 50, 60하고 해서 헌법 전문이 개정된다. 5, 7, 8, 9 보시면 5, 7, 8, 9 절차 개정 시 헌법 전문을 개정했는데 5차 개정에서 보시면 자 5차 개정이 뭐예요? 3공항이죠.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에 잘 보세요. 5.16 혁명 이념을 여기에 넣고 싶어. 근데 요걸 그러니까 5.16 혁명으로 들어왔는데 요거만 넣기는 좀 그래. 그래서 4.19를 같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4.19 의거 도입은 그 4.19 혁명의 그 2005 헌법 3차 개정이 60년 요 때가 아니라 5차 개정 헌법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5.16 요걸 넣고 싶어서 4.19까지 요거만 넣으면 너무 속보이니까 요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4.19 의거 및 5.16 혁명이 5차 개정 함공 헌법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4.19 의거 도입이 3차 개정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5차, 7차 개정 헌법은 이거 뭐야? 유신헌법. 여기서 유신헌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철권 통치를 휘두르면서 영구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헌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규정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산업화에 엄청난 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요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평화적 통일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7차 개정헌법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 자유인적 기본 질서를 도입해서 특히 평화적 통일의 사명. 그다음에 8차 개정 50 헌법에서 요게 이제 광주를 피로 물들이면서 이제 전두환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4.19가 이거를 부담스러워. 빼고 싶어. 요거만 빼기 어려우니까 5.16까지 같이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요때 빠졌다가 현행헌법에서 들어오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서 요거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들어왔죠. 6.29 항쟁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 형식으로 이렇게 9차 개정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으로 9차 개정입니다. 5, 7, 8, 9 5, 7, 8, 9 5, 7, 8, 9 헌법 전문을 개정했다. 그 다음에 3.1 정신은 재헌헌법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어요. 자, 3.1 정신 우리나라의 가장 빛나는 어떤 항일 운동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3.1 정신은 재헌헌법부터 9차 개정헌법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 다음에 4.19 의거 및 5.16 혁명이 같이 들어왔다, 같이 빠졌다가 현행헌법에서 불의한 건 4.19 민주 이념으로 현행헌법에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7차 개정헌법 전문에는 3.1운동 이렇게 계속 있어 왔다니까. 독립선거 4.19, 5.16 혁명이 규정했었는데 80년 8차 개정 헌문에서 4.19하고 5.16 혁명이 빠졌죠. 그래서 3.1운동만 있었어.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요 맥락을 알고 보면은 이게 이제 들어올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를
써놓은 거. 특히 3.1운동은 건국헌법 때 계속해서 있어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의 정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했던 피해자들이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이명박 정권 거의 후반기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아주 훌륭한 판결을 내렸죠. 2011년도.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했던 피해자들이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에 속한다. 아주 좋은 결정이죠. 네,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에서 기본권이 도출돼야 안 돼요. 자, 헌법 전문은 아까 재판 규범은 되는데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에서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아요. 헌법의 어떤 원리, 뭐 민주주의 원리, 그 기본 원리에서 법치국가 원리 이런 데서 기본권이 도출 안 돼요. 헌법 전에 있는 거라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럼 그런 특별한 경우가 그래서 3.1 정신에서 기본권을 도출해. 재판 규범은 되는데 기본권을 도출해낼 수는 없어요. 헌법에 열거되지 않냐.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어떤 기본권 목록이 있잖아요. 그게 아닌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은 어떻게 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 내용, 그 보호 영역이 비교적 명확해서 구체적 권리로서 실질에 부합하여야. 필요성과 구체적 권리로서 실질. 요게 헌법재판소가 인정해야 돼. 종래 이런 게 뭐, 그러니까 평화적 생존권을 종래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요건을 충족한다 해서 평화적 생존권은 기본권성을 인정하다가 2009년 요 판례에서 요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9년 이 판례 이후로 이게 평화적 생존권이 기본권이 아니라는 이게 엄청 투쟁 많이. 그래서 헌법에 기재된 3.1 정신은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 도출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엄격한 요건을 통과를 해야 돼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는 것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에 대해 응분의 예우를 하여 헌법적 의무를 진다. 임시정부 법통, 3.1운동 헌법적 의무 진다. 그래서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아야 돼.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요거까지는 아니라는. 이거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죠. 진짜로 항일 운동을 했는 건지.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제 박정희 정부가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친일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도 뭐 김구라든지 여운형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김원봉 이런 항일 독립운동 했던 분들한테 정통성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이제 따르는 무리가 없어서 친일 세력을 많이 등용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왜곡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을 반드시 유공자로 인정하는 게 어떤 절차, 요건, 독립운동 하기 위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현행헌법 전문에서 구체적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가 맞죠. 근데 국가의 헌법적 의무는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구체적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은데 국가의 헌법적 의무는 도출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현행헌법 전문은 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규정했다.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현행헌법이 9차 개정헌법이죠. 그러면 48년 7월 10일 개정되고 8번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번에 9번째로 개정한다. 그래서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9번째로 개정한다는 해서 지금이 9차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8차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개정한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9차 개정 헌법인 거죠. 헌법 전문에는 법치주의 이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맞는 질문.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헌법 전문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좀 중요성이 떨어지긴 한데 요걸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뭐 이런 건 이제 헌법 개별 조문들로 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민족문의 창달이라든지 뭐 그 경제 민주화라는 이런 거. 근데 없는 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나서 다시 헌법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헌법 개별 조항들을 그 130조까지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헌법 조문들은 보시면 좋아요. 그 헌법 전문이라든지 제가 특히 이렇게 꼭 보셨으면 하는 게 헌법재판소 부분 설명한 그 부분 거기는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 절차 개관하는 게 있어요. 한 40분 정도 제가 개관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헌법 12조 관련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개관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빨리빨리 볼 수 있어요. 자, 헌법 기본 원리는 아까 기본 원리에서 구체적 기본권 도출하는 근거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도출하는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권리 보호형이 비교적 명확해서 구체적 권리 실질에 부합. 필요성과 구체적 권리로서의 어떤 실질이 딱 이렇게 되는. 그래서 계속. 자,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은 예전엔 이걸 이제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제 묻기도 했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 권, 의, 복, 선, 사, 사. 요게 우리나라 헌법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제도구나. 보시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 제도, 복수정당, 다당제, 선거, 사유재산, 시장경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법권의 동의.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 요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이에요. 기권의 복선사다. 한번 딱 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쓱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적. 자유주의.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모든 폭력적 지배, 자의적 지배, 반국가 단체 1인 독재는 일단 막 이렇게 폭력적이 자유적으로 그러지 마. 자유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해놓은 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예요. 그래서 구체적 내용으로 기, 권, 의, 복, 선, 사, 사법권 동의. 자. 지방자치기관의 경우에도 중앙정치기관의 구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된다? 자, 중앙과 지방 간의 권력의 수직적 분배. 자, 보시면 자, 권력 분립은 보통 삼권 분립을 얘기하죠. 그래서 입법, 집행, 사법. 원래 그 삼각형, 3이라는 숫자가 이제 가장 안정적인 어떤 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법, 행정을 하는 데에서는 법치,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는 의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행정, 주로 이제 공권력 행사를 해라.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판단은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에 의해서 어떤 이제 이 법의 어떤 집행을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신분이 보장되고 인적
인적 독립, 물적 독립, 그러니까 사법 독립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여기서 이제 판단, 입법, 집행, 사법, 이게 기능에 의한 분립, 요거를 수평적 권력 분립이래. 기능. 근데 수직적 권력 분립은 그러니까 이 기능으로 말고 어떤 이제 조직이라든지 어떤 중앙과 지방이라든지.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은 그것이 정치적 권력 기관이기도 하지만 중앙 지방 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권력 불적 속성상 중앙정치위원회 구성과는 다소 상이한 방법으로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될 수도 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자, 정당의 자유는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고 국민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이 될 수는 없다? 정당 만들고 정당에 참여해서 막 활동하고 이런 거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이죠. 그래서 보시면 정당의 자유는 설립뿐만 아니라 조직의 자유, 특히 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 그래서 이런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들어가서 막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어요. 보시면 뭐 정당이 발기된 당원의 자격과 관련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자,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국민이 아닌 자 당원이 될 수 없다. 틀린 지문. 자,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 자, 의석을 얻지 못하고, 특히 그러니까 의석도 얻지 못하고 2% 득표를 하지 못한 정당을 바로 취소하는 것.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왜 그래? 아, 이렇게 좀 한 번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좀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정당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 기구가 정당인 거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일단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수 얻지 못하고 2% 하면 바로 정당을 그렇게 하면 과하다고 보죠. 그래서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은 침해의 최소선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정당 국회의원을 제명. 자, 주의해서 보세요. 국회에서 제명하는지 아니면 정당에서 제명하는지 뭐가 달라? 정당에서 제명을 하면 어떻게 돼? 국회의원직이 날아가네? 아니죠.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시끄러웠었죠. 뭐 윤정숙 실명을 좀 거론하면 좀 그렇겠는데 윤모 의원을 시민당에서 이제 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의를 해서 이제 당에서 제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에서 제명을 하면 의원직이 날아가는 줄 아는데 당에서 제명을 하면은 무소속 의원으로 남죠. 그래서 여기서 제명한 그 윤모 의원이 계속 무소속 의원을 활동을 해요. 요게 정당에서 제명하는 거야. 그러면 국회에서 제명한 국회의원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가 훨씬 까다롭겠죠. 그래서 정당에 제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요 3부 소속 국회의원 3분의 2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자, 정당법. 자, 정당인지 국회의원인지 정당에서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아, 정당에서 그러면 여기 통과되면 무소속. 근데 비교 헌법 64조에 의하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정위원 3분의 2 이상. 그래서 의원직 상실. 저기 무소속.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의 해산 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당 해산 결정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강제적 정당 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 되므로 헌법재판소 이행원을 결정할 때 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 원칙을 준수해요. 그래서 8조 4항의 명문 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는지 비례 원칙을 한 번 더 검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례 원칙까지 통과를 하고 나서 이제 위헌 정당을 해산할 수가 있는 경우예요. 이게 지금 80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요게 비교를 해놓고 국가긴급권 (784번) 하고 비교를 해서 국가긴급권은 요건 자체가 엄격하기 때문에 국가긴급권 요건에 충족하면은 그 비례 원칙을 따로 심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지역구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이라 불문하고 맞아 국회의원을 상시 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방의회 의원은 어때요? 자격을 상실한다고 결정을 했나요?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지역구 불문하고 다 의원직 상실하다 했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은 상실한다 그러죠. 여기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어찌됐든 이분들도 선거를 통해서 했는데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선관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판단 대상에 제외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들은 의원직은 유지됐지만 해산됐기 때문에 무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요 중앙선관위가 요 상실한다 결정한 거는 요 192조 공직선거법 192조 2조 4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 경찰청장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왜 그래요? 정치적 중립성. 여기 딱 하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 여당에 어떻게 좋은 자리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봐 2년 동안 못하게. 정치적 중립성. 그럴듯하죠. 근데 꼭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그 당원 되고 안 되는 이것만 있어요? 아니 다른 중요 공직에 또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시면은 선거직이 아닌 다른 공직에 취임하거나 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외 다양한 가능성을 그대로 개방한 채 단지 정당의 공천만을 금지해서 어떤 그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그래서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시험을 많이 났어요. 자,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해산이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아까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게 아까 국가긴급권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치표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자, 맞는 질문. 왜 그래요?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그 방법에 따라 정당 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재벌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미친다면서 방법적 표현이 매우 크다. 정당의 합당 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요거는 강행 규정. 왜 그래요? 아니 이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떤 빚 같은 거, 건물을 임대했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렇게 선거 포스터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빚이 있는데 딱 합당하면서 여기 이제 합의해서 그걸 떠안지 않기로 일단 다 가져안아. 강행 규정. 그래서 위 정당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 의무, 특히 의무, 승계 조항은 강행 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의 결의로서 달리 정했던 그 결의는 효력이 없는 강행 규정. 지역 정당과 군소 정당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당의 등록 요건,
5개 이상의 시도에 분리해서 이렇게 있어야 되고 각 1000명 이상씩의 당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이거 왜 그래? 지역 정당 어디 호남에만 이렇게 딱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전국 정당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군소 정당 뭐 300명 이렇게 해서 뭐 정당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 그다음에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 정당 해산하는데 뭔가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 재심 허용해야겠죠. 그럼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이 재심 절차가 규정이 준용이 돼요.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전성의 이익보다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나면 대체정당 결성이 금지되고 동일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한 거나 유사한 것도 정당을 창당하죠. 대체정당 금지.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 정당 명칭 다시 사용하지 마.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정당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등록 정당에 준하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 취소됐어. 그 정당이 취소됐는데 취소를 다투고 싶어. 그건 뭐야? 권리 능력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 아니, 취소가 좀 아까 봤잖아요. 과하다. 다툴 수 있어요. 그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정당의 자유는 정당의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해서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틀려. 맞죠? 맞는 질문이에요. 자,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될 게 비교 단결권 593번. 자, 단결권의 내용은 적극적 단결권이에요. 소극적 단결권, 뭐 이렇게 뭐 탈퇴할 자유 이거는 단결권에 의해서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럼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하고 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는 돼요. 어디서? 결사의 자유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결권의 내용으로서 소극적 단결권은 아니라는 거. 근데 여기는 정당의 자유에서는 정당 특정 기관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탈퇴할 자유는 소극적 자유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내용. 자, 헌법재판소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는 정당 설립의 자유, 만약 제한, 정당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죠.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표로 모여서 의사표현을 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이런 거. 이거를 제한할 때는 엄격한 비례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죠. 자, 그 얘기. 아까 등록 욕구로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자, 아까 합리적 제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이제 뭐 호남이라든지 아니면 영남이라든지 그 일부분에만 하는 그런 지역 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하고 그 1000원 이상의 그래서 어느 규모에 대해서 그 막 개나 소나 이렇게 막 요번에도 선거에서 막 40몇 개가 막 이렇게 등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배제하려는 취지. 이거 해도 이제 40몇 개인데 그거 없으면은 수백 개가 막. 자, 정당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국회의원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비례대표냐 아니면 지역구에서 하느냐 모두 상쇄된다. 아까 봤죠?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해산 결정 정당이 해산되는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는 지에서 명문의 규정은 없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정당 해당 있는 소속 국회의원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시해. 자, 보시고 정당 해상 결정은 재심 대상 결정 심판 대상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민사소송법이 아까 준용된다 그랬죠. 자, 재심을 허용하고 민사소송법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재심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뭘로 다퉜냐면 그 이제 이석기 씨가 이제 고 통진당의 어떤 이제 가장 실질적인 리더였죠. 이 사람이 그 형법상에서 내란 음모죄가 대법원이 내란 음모죄가 아니라고 이제 내란 음모죄의 성립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형법에서 내란 음모죄가 부정됐으니까 이제 위헌 정당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재심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헌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재심 대상 결정의 심판 대상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봐요. 재심 청구인의 목적이나 그러니까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 청구인에 대한 정당 해상 결정을 선고할 건지 말 건지 정당 해상 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성실을 선고할 건지 말 건지가 심판 대상이었던 거지. 거기에 있는 이석기라는 사람이 내란 음모죄가 성립이 됐거나 안 됐거는 여기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이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내란 음모 혐오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심판 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 성결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란 음모죄가 부정되었다더라고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죠. 자, 정당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 왜 그래? 특히 이게 이제 옛날에 진보신당 이제 그때에서 신청 정당이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정치 자금으로 이제 정당에 이제 막 이렇게 돈을 하니까 이제 그 불법 정치 자금을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걸 뒀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다른 정당은 이제 국고보조금 같은 걸 많이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정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작은 정당들은 이게 돈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거예요. 정치하는데 그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렇게 어떤 정책들 개발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걸 다툰 거예요. 그다음에 정당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군소정당.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니 나는 예를 들어 진보적인 정당에 이렇게 좀 후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못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 세력에 국한되는 것이고 기부 및 모금 한도액의 제한이라든지 기부 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도 정치적인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와 아까 국민 그 어떤 예를 들어 진보 작은 규모의 뭐 정의당이 이런데 그 후원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정치 활동에 표현의 자유를 하는 걸 이제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정당활동에 대한 과도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나서 2017년 개정 정치자금법은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면서 후원회를 폐지했던 정치개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의 모든 게 아니라 중앙당이면 중앙당.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거 정치자금법 3조 1호 다시 6조 1호. 자, 그래서 요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부속법령이에요.